안녕하세요. 앵지 유니버스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피지컬 AI와 로봇, 최신 논문과 기술들을 팔로우하느라 쉴 새 없이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가벼우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특히 로봇 분야를 선택했거나 로봇 기술에 관심을 가진 분들 중에는 마음속에 로망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현업에서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로망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언젠가 자신만의 연구실이나 작업실을 만들고 싶다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평소 머릿속으로만 떠올렸던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고 부품을 만들고 땜질하고 코딩하면서 나만의 프로젝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개발자라면 지금은 회사에서 거대한 제품이나 시스템의 한 부분을 담당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무엇을 만들지 정하는 순간부터 기획과 설계, 개발과 제작, 마지막 테스트까지 전부 자신의 손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다들 품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발자의 호기심과 로망에서 출발해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외 유튜브를 살펴보면 이런 개발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프로젝트들을 다루는 채널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채널들을 보고 있으면 결과물의 화려함도 놀랍지만 그들이 가진 기술과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상상에 사용한다는 점이 더 부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비행 기술을 다뤄볼까 합니다. 비행은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비행 중에서도 개인 비행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비행이라는 로망을 담은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한번 뜯어보면서 이들이 인간을 하늘에 띄우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실제 비행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까지의 개인형 비행 장치에는 어떤 아쉬움이 남아있는지, 여기에 최근의 로봇 기술과 AI 기술을 접목한다면 앞으로 어떤 형태의 개인 비행이 가능할지도 가볍게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나는 방법은 이미 정말 많습니다.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탈 수도 있고 조금 위험하기는 하지만 패러글라이더나 윙슈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비행은 조금 다릅니다. 커다란 기체 안에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비교적 작은 장치를 착용한 채 지면에서 곧바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걸어다니듯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고 마치 땅 위를 걷듯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을 공중에 띄우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과 장비의 무게를 이겨낼 만큼 충분한 추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중에 뜬 다음에는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앞으로 이동하거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추력의 방향도 바꿔야 합니다. 연료와 엔진, 프레임까지 몸에 싣고 날아야 하므로 무게가 늘어날수록 더 강한 추력이 필요하고 더 강한 엔진을 사용하면 다시 연료 소비와 발열, 소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개인 비행 장치를 개발한 사람들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도 서로 다른 해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비행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 중 하나는 리처드 브라우닝이 설립한 그래비티 인더스트리즈의 제트수트입니다. 현재 그래비티 제트수트는 양팔에 소형 제트 엔진을 배치하고 등 쪽에도 추진기를 장착한 구조를 사용합니다. 조종자는 양팔의 위치와 각도를 바꾸며 전체 추력의 방향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이동 방향을 제어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균형 감각과 제트 엔진의 추력을 결합한 비행 방식입니다. 지금의 완성된 비행 영상만 보면 처음부터 명확한 설계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초기 개발 과정은 훨씬 거칠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브라우닝은 2016년경부터 소형 가스터빈 엔진을 구한 뒤 먼저 엔진 하나를 팔에 장착해 추력이 사람의 몸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직접 시험했습니다. 엔진의 수를 하나에서 둘, 넷, 6개로 늘리고 팔과 다리, 등 주변으로 위치를 바꿔가며 여러 구성을 반복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이 과정은 각 엔진이 만들어내는 힘과 모멘트를 상쇄하면서 호버링, 즉 사람이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 데 필요한 합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를 실험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엔진을 등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추력선이 몸 전체의 무게중심과 어긋나면 몸을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강한 회전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쇄하고 전체 추력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려면 양팔에 엔진이 필연적으로 필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에는 다리에도 엔진을 장착했지만 몸통의 무게중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모멘트 암이 길어지고 다리의 작은 움직임도 큰 자세 외란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몸의 감각으로 직접 균형을 잡는 구조에서는 제어가 지나치게 민감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회전 모멘트를 상쇄하는 동시에 한쪽 방향으로 밀려나지 않고 제자리에서 호버링할 수 있도록 전체 힘의 합력을 조절하기에 적합했던 구성이 지금의 등과 양팔에 제트 엔진을 배치한 형태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비티의 제트수트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과 운동 능력을 제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교적 단순한 기계 구조로 실제 비행을 구현했지만
훈련받지 않은 누구나 장치를 착용하면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지는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듯합니다. 조종자는 팔의 작은 움직임이 전체 자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몸으로 익혀야 하고 지면과 가까운 낮은 고도에서 반복적으로 균형을 연습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팔에 장착된 엔진은 추력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비행 자세를 조절하는 제어기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비행 중에는 손과 팔을 다른 작업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비티가 양팔에 엔진을 배치해 사람의 신체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제트팩 에이비에이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상해온 제트팩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제트팩 에이비에이션은 등에 장착하는 터빈 기반 제트팩을 개발해왔으며 JB9에 이어 JB10과 JB11 같은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연료 탱크와 프레임이 조종자의 등 뒤에 배치되고 터보제트 엔진은 프레임의 좌우에 장착됩니다. 그래비티 인더스트리즈의 제트 슈트처럼 조종자가 엔진의 무게를 양팔로 직접 지지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비행 중에는 양손으로 컨트롤암을 조작해야 합니다. JB10의 엔진은 짐벌 구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종자가 손잡이와 연결된 컨트롤암을 앞뒤로 움직이면 엔진 전체가 짐벌 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지고 엔진에서 발생하는 추력의 방향도 함께 바뀝니다. 즉, 엔진 전체의 자세가 회전하면서 추력 벡터가 달라지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처럼 엔진이 만들어내는 힘의 크기뿐 아니라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바꾸는 기술을 스러스트 벡터링, 즉 추력 편향이라고 합니다. 제트 엔진은 전기 모터처럼 입력 명령에 따라 회전 속도와 추력을 즉각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연료 공급량이 변한 뒤 터빈의 회전수가 달라지고 이것이 실제 추력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일정한 응답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멀티콥터처럼 각 엔진의 출력을 빠르게 높이고 낮추는 것만으로 자세를 안정화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제트팩 에이비에이션의 제트팩은 엔진 출력 조절과 함께 이미 발생하고 있는 추력의 방향을 직접 움직이는 방식을 비행 제어에 활용합니다. 조종자가 양쪽 컨트롤암을 함께 누르거나 들어 올리면 두 엔진이 같은 방향으로 기울면서 전진과 후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좌우 엔진을 서로 독립적으로 기울이면 롤 방향의 자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회전, 즉 좌우 회전의 경우 왼쪽 손잡이와 연결된 배기 편향 장치가 엔진의 배기 흐름을 좌우로 꺾어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모멘트를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트팩 에이비에이션의 비행 제어는 짐벌 방식과 배기 흐름을 부분적으로 편향하는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제어 방식은 항공기에서도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인 F-35B는 후방 엔진의 배기 방향을 아래쪽으로 돌리는 3베어링 회전 덕트 노즐, 즉 3BSM을 사용합니다. 비스듬하게 절단된 덕트 구간과 회전 베어링을 이용해 배기 방향을 바꾸는 기계 구조를 뜻합니다. 후방 노즐은 일반 비행 위치에서 수직 비행 위치까지 약 95도 움직이며 수직 비행 중에는 좌우로도 추력을 편향해 요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체 앞쪽에 리프트팬과 양쪽 날개 부근의 롤 포스트를 함께 사용해 수직 비행에 필요한 힘과 롤, 피치, 요, 모멘트를 만들어냅니다. 제트팩 에이비에이션의 JB10은 두 개의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오른쪽 조작부의 스로틀을 통해 기본 추력을 조절합니다. 이 위에서 조종자가 짐벌 구조를 움직여 추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균형을 잡습니다. 이후 공개된 JB11을 보면 더 작은 엔진 6개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엔진의 추력을 분산하면 시스템은 복잡해지지만 전체 추력과 모멘트를 보다 세밀하게 구성하고 엔진 하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머지 엔진으로 일부 보완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앞에 두 사례가 기업 단위에서 개발된 개인 비행 장치라면 제이레이저 비디오는 개인 메이커가 어디까지 도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제이레이저 비디오는 영화와 게임 속 장비를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유튜브 채널로 몸에 장착하는 비행 장치를 현실에서 재현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제이레이저 비디오는 앞서 살펴본 리처드 브라우닝의 그래비티와 유사하게 추진기를 양팔과 등에 집중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그래비티가 소형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한 것과 달리 이 프로젝트에서는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EDF, 즉 일렉트릭 덕티드 팬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26개의 전기식 팬이 적용됐고 대략 1분 정도 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작은 크기와 무게로 비교적 큰 추력을 만들 수 있고 액체 연료가 배터리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기 때문에 사람을 띄우는 장치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반면 연료 공급을 바꾼 뒤 터빈 회전수와 실제 추력이 변하기까지 지연이 발생하고 엔진의 최소 최대 운전 범위와 열, 배기가스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제어와 제작 난도가 높습니다. 전기모터 기반의 덕티드 팬은 비행 시간과 전체 추력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모터 회전수를 비교적 빠르게 높이고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멀티콥터처럼 여러 팬의 출력을 각각 조절해 힘과 모멘트를 만드는 제어 구조도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덕티드 팬은 일반 드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출형 프로펠러와 달리 회전하는 팬의 바깥쪽을 원통형 덕트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 덕트는 팬 끝부분에서 고압의 공기가 바깥쪽으로 새며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고 적절하게 설계될 경우 정지 상태나 낮은 속도에서 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 날개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추진기를 사람의 팔과 다리 가까이에 배치해야 하는 착용형 장치에서는 안전성과 패키징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덕트 자체에 무게가 추가되고 입구와 출구 형상이나 펜과 덕트 사이의 간격이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프로펠러에 원통을 씌운다고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이레저 비디오는 이런 전기식 덕티드 펜을 팔과 등에 분산해 배치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그래비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접근은 제트 엔진보다 접근하기 쉬운 상용 전기 추진 시스템을 이용해 지금 구할 수 있는 부품만으로 사람을 실제로 띄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기식 추진 시스템은 필요한 전력을 배터리에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추력을 만들기 위해 펜과 모터의 수를 늘리면 추진 시스템의 무게뿐 아니라 배터리와 전력 변환 장치의 무게도 함께 증가합니다. 무게가 늘어나면 더 많은 추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시 펜과 배터리를 추가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장치가 26개의 EDF를 사용하면서도 비행시간이 약 1분에 머문 것은 현재 배터리 기반 개인 비행 장치가 가진 한계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개인 비행 프로젝트를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면 그래비티는 사람의 두 팔과 균형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제트팩 에이비에이션은 등에 배치한 여러 엔진과 추력 편향 구조를 이용해 전통적인 제트팩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유튜버인 제이레이저 비디오는 팔다리에 덕티드 펜을 장착해 전기 기반 추진으로 사람을 띄우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간의 로망을 실현시킨 프로젝트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비행 장치들을 계속 보다 보면 자유로운 비행이라고 하기에 여전히 몇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기에 최근의 로봇과 AI 기술을 접목하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현재의 개인 비행 기술의 몇 가지 한계점과 함께 이를 풀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프로젝트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비행하는 동안 사람의 두 손과 두 팔이 사실상 제어기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비티의 제트수트에서는 양팔에 장착된 엔진의 방향을 직접 바꾸며 자세와 이동 방향을 조절합니다. 제트팩 에이비에이션의 장치 역시 양손으로 조종 장치를 잡고 추력의 방향과 출력을 계속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비행하면서 물건을 들거나 장비를 조작하거나 구조 작업을 하려면 결국 두 손이 자유로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팔이 담당하던 비행 제어는 컴퓨터가 대신하고 몸에 부착된 센서와 AI가 사람 몸의 움직임 의도를 읽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전달하는 구조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조금 더 기술적으로 풀어보면 크게 세 가지 고민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몸동작에서 비행 의도를 읽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제트 엔진처럼 반응이 느린 시스템에서도 안정적으로 공중에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중에서 사람의 팔과 다리가 만들어내는 외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두 손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물리적으로 팔이 하던 역할을 대신할 제어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추력의 방향과 크기를 사람이 직접 조절하는 대신 시스템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엔진이 독립적으로 추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노즐이나 엔진 자체를 기계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 구조가 거의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 엔진이 단순히 출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치나 요방향으로도 일정 범위 내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사람이 팔로 하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팔의 역할을 줄였다면 이제 남는 문제는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입력받을 것인가입니다. 조이스틱을 들게 하면 다시 손이 묶이고 버튼 기반 인터페이스는 연속적인 제어에는 조금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몸 자체를 입력 장치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가슴, 허리, 팔, 다리, 머리 등에 IMU를 부착해서 각 부위의 움직임, 각도, 각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읽어오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하려는지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시선이 전방을 향하는 상태가 일정 시간 유지된다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앞으로 가고 싶다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규칙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하는 모델,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나 LSTM 같은 구조를 활용하면 더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의 움직임을 곧바로 엔진 출력으로 연결하는 대신 모델은 앞으로 이동하고 싶다, 회전하고 싶다, 고도를 유지하고 싶다 같은 고수준의 명령을 만들어내고 실제 엔진 제어는 별도의 시스템이 담당하도록 나누는 방식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마다 움직임의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도 같은 의도로 해석할 수 있고 무엇보다 AI가 조금 잘못 해석하더라도 바로 위험한 추력 명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간 단계에서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의 의도를 얻었다면 그걸 실제 비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제트 엔진의 특성입니다. 전기 모터는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지만
소형 제트 엔진은 명령을 바꾼 뒤 실제 추력이 변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자세가 크게 무너진 뒤에 보정 명령을 내려도 필요한 추력이 발생할 때는 대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현재의 자세 오차만 보고 반응하기보다 제트 엔진의 지연까지 고려해 앞으로 시스템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며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MPC, 즉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PC는 현재의 자세와 속도, 엔진의 추력 상태를 기준으로 앞으로 일정 시간 동안 장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고 그 구간 전체에서 가장 적절한 제어 입력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예측 모델 안에 사람과 장치의 동력학, 엔진의 반응 지연, 추력 변화율, 추력의 한계, 추력 벡터의 각도 제한 같은 요소들을 함께 넣으면 현실적인 조건 안에서 제어 입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단순히 지금 얼마의 추력을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초 동안 추력과 추력 방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궤적 형태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세가 무너진 뒤 뒤늦게 반응하는 대신 현재 상태와 엔진의 지연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자세 변화를 미리 계산하고 필요한 추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스템의 동역학을 완벽하게 모델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PC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는 강화학습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MPC가 기본적인 자세 안정화와 물리적 제약을 담당하고 강화학습은 그 위에 작은 보정값을 추가하는 레지듀얼 RL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MPC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엔진 한계를 책임지고 강화학습은 모델에 정확히 포함되지 않은 오차를 보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엔진이 모델보다 조금 늦게 반응하거나 특정 자세에서 예상보다 큰 모멘트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강화학습 정책이 그 차이를 학습해 MPC의 출력에 제한된 보정값을 더할 수 있습니다. MPC가 예측 가능한 동역학을 담당하고 레지듀얼 RL이 실제 환경에서 나타나는 모델 오차를 보완한다면 두 방식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MPC와 레지듀얼 RL을 결합하는 방식은 로봇 분야에서도 매니퓰레이션이나 보행 제어처럼 접촉과 마찰, 지면 변화 등 모델링하기 어려운 오차가 큰 문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어기가 본 동작을 담당하고 강화학습이 그 위에 필요한 보정만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사람이 공중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팔을 들고 다리를 움직이고 몸을 비틀면서 전체 시스템의 질량 분포와 관성 특성을 계속 변화시킵니다. 특히 팔이나 다리를 빠르게 움직일 때 발생하는 반작용은 몸통과 비행 장치에 외란 모멘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란이 제트 엔진의 추력이 변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란이 자세 변화로 나타난 뒤에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면 엔진의 반응 지연 때문에 보상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센서로 측정되는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곧 몸통에 만들어낼 외란을 선제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체 각 부위에 부착된 IMU를 이용하면 팔과 다리의 현재 자세와 각속도,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신체 움직임이 가까운 미래에 몸통과 비행 장치에 어떤 힘과 회전 모멘트를 전달할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팔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모델은 그 동작이 몸통에 만들어낼 반대 방향의 회전 모멘트를 미리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측된 외란 모멘트를 MPC의 예측 모델에 입력하면 제어기는 실제 자세가 흔들리기 전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추력과 추력 방향의 궤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센서를 통해 측정되고 있는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란이 발생한 뒤 뒤늦게 대응하는 대신 신체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외란을 상쇄하기 위한 제어를 준비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꽤 재밌는 구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 부착된 센서가 움직임을 측정하고 의도 추정 모델이 이를 고수준 비행 명령으로 변환합니다. 동시에 외란 예측 모델이 신체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힘과 토크를 계산합니다. MPC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엔진의 특성, 그리고 예측된 외란을 함께 고려해서 앞으로의 추력 변화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이 그 결과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보정해줍니다. 이 구조에서는 사람이 더 이상 직접 자신의 근육을 이용해 균형을 잡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단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몸으로 표현하고 기계는 그 의도를 해석해서 안정적으로 비행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비행 중에도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단순한 이동을 넘어서 실제 작업까지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아직 하나의 아이디어에 가깝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고민해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개인 비행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연구 개발의 시작은 작은 아이디어니까요.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 보니 당장 작업실에 들어가 뭐라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문득 현실로 돌아오면 일하기가 조금 더 싫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학생분들, 직장인분들은 다시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잠시 개발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 꼭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어도 로봇이나 장비 혹은 영화나 소설 속 기술처럼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보고 구체화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잠깐 쉬었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기술 리뷰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